안녕하세요. 저는 노란달 건축사사무소 이슬기 건축사라고 하고요. 작년에 개소해서 이제 사무소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주로 주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.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, 주상목화를 주로 했었고 최근에는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성일 소장이라고 합니다. 지금 선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. 지금 개소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건축사를 따기 전에 디자인 사무소를 한 2년 정도 운영했어요. 그래서 지금 올해가 10주년 정도 됐고요. 어린 나이에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. 저희 사무실은 뭐 2명에서 5명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운영이 좀 되고 있고 요즘은 공공 프로젝트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주제를 보니까 주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주거였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뭐 워낙 그 우하우스 참여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훌륭하게 해내시겠지만 제 경험이 조금 보탬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응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주거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집을 지어서 이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주거라는 주제가 재미있을 수 있다. 제가 생각하는 주거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지어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응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주거가 가지는 의미는 뭐 물리적으로는 외부 환경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뭐 과거나 현대나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더해서 현대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던 대가족에서 뭐 거의 뭐 1인 주거의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뭐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라든가 이 중요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주거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시기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. 주거라는 거는 어쨌든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거의 형식이 좀 변화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주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외계로부터 보호되는 공간, 나의 공간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는 저희 집에 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에서 일하는 시간이 꽤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주거는 어떤 측면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오프라인 감각이 결국에는 어쨌든 그 사람의 감각기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OTT 서비스라든가 뭐 휴대폰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시각이나 청각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감각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마비가 되고 있는 느낌이 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주제까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후각, 청각, 뭐 다른 감각기관을 느낄 수 있는 그게 결국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명상이라든가 뭐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게 결국은 감각기관을 느끼는 갈증에서 오는 유행인 것 같아요.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. 저는 그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걸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. 화상 채팅이나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일단은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. 일단 일을 할 때 있어서.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화면상에 보이는 게 사실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. 뭐 손짓이라던가 표정도 사실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실제 얼굴보다 훨씬 작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결국은 간단히 스케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어떤 스케치와 말과 뭐
이런 것도 설명들을 할 때 주장을 하거나 이럴 때 온라인상으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오프라인 감각이라는 건 결국에는 온라인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인간이기 위한, 아까 얘기하셨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감각들이 있단 말이죠.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부족하다. 그게 아마 이렇게 대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온라인상 인터뷰를 했다면 이게 또 완전히 다른 인터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감각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저도 파빌리온 전시를 한번 해봤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직접 만든다는 거. 그게 사실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뭐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지 않을 텐데 저희가 며칠을 고생하면서 직접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몰입해서 일하는 경험, 그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험이 사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. 많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주제든 뭐 그게 잘 됐냐 못 됐냐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. 뭐 튜터들 말이 뭐 무조건 맞다 이것도 아니고 그럼 남는 건 뭐냐? 그러면 남는 건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느꼈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. 그거를 제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건축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거니까 안전을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건축할 때 늘 상기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.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 칵테일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. 거기 그 칵테일을 창의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경연을 하는데 한 참가자가 굉장히 그 창의적으로 이 드라이 아이스를 칵테일에 넣었거든요. 심사위원들이 나는 이걸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마시겠다. 그 평가를 아예 받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주제에 대한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기대가 돼요. 어쨌든 한 주제에 대해서 몇 달을 고민을 해서 결과가 되는 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즐겁더라고요. 저 스스로 제가 뭘 할 때도 제가 뭔가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 저는 요즘에 굉장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. 요즘 주거 공간은 굉장히 기능이 복합적이잖아요. 근데 이걸 구설모설별로 또 고민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 재정의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저도 어떤 의견과 고민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걸 떠나서는 좋은 향이 중요하겠죠. 사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남향을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 지금 산속에 있다 보니까 좋은 뷰로 큰 창을 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사비 적정 공사비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고민거리였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집이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스스로 좀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었고요. 그래서 건축가의 집이면 굉장히 멋있고 의자다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. 굉장히 담백하고 필요한 것들만 넣어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가 살기 좋게 그렇게 지었어요. 제가 주거를 할 때도 그 건축주분들이 가장 처음에 주시는
저희가 가장 처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.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정말 그 각양각색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주시는 어떤 분은 일기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일단은 그 사용자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건축의 용도가 다양하고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뭐 주거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를 접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학생 작업을 하게 되면 개인 작업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개인 작업이랄 게 사실 많지 않아요. 많지 않아서 사실 대부분 함께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안에도 뭐 위계가 좀 있긴 하죠.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는 뭐 학생이라고 해서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뭐 건축과 특성상 발표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발표할 일이 건축을 계속 하든 안 하든 이건 굉장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발표를 열심히 해보는 거. 자꾸 숨지 말고 뭐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발표를 하는 것 자체는 연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학생 때는 건축을 계속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건축을 한다면은 좋은 작업들을 많이 보고 많이 베껴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뭐 천재들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많이 베껴버렸어요. 좋은 작업들 많이 베껴버리고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보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학생 시절 때 하면 좋은 것 놀아야죠. 열심히 놀아야 돼요. 오히려 설계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더 흥미를 느껴서 그때부터 계속 좀 더 열심히 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학생 때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약간 환멸을 빨리 느꼈나 빨리 다른 분야로 많이 간 친구들이 많아요. 학교 때 뭐 공모전 맨날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좀 빨리 떨어져 나갈 경향이 있어서 그건 제 경험이에요. 다른 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실 거라서 함부로 이렇게 딱 짜야 될 수 없는데 적절하게 좀 삶을 좀 잘 꾸려가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. 네.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과 그 일반인이라든가 건축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거에 대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요즘에 스케치하면 서로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고 하면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그래서 생략되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리나 그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. 학생 때 내가 직접 그런 사용자의 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예를 들어 뭐 테니스를 쳐봤으면 오히려 더 재밌게 그 프로젝트에 더 의욕적으로 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과정을 즐기는 것.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. 왜냐면 결과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평가자들이 나의 작업,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스스로 만족스럽고 스스로 열심히 했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거기 때문에 가는 동안 어떻게 살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물론 이제 가족이 생기거나 친구도 많고 뭐 하면 좋겠죠.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좀 충만한 삶 그게 되려면 과정을 잘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될 거라는 얘기 그걸 이제 해주고 싶고 진행되는 과정을 최대한 스스로 많이 느끼고 또 열심히 하고 충만하게
다른 일들도 포기하지 말고 다 하면서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. 최재천의 다르면 다를수록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르면 다를수록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다른 생각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. 뭐 가감 없이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